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저희 투자병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11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G7 경제 수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구체적인 통화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로이터발 통신과 함께 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코스피는 개인이 방어를 해주면서 0.6%가량 상승한 201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고 약 보합권인 62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와 함께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 마감하거나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여러 나왔는데요.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올랐었던 전자결제주와 교육주,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또 간밤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대세주인 2차 전지주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또 면역 항암제와 같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상승세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변동성 장세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수가 얼추 많이 떨어져 줬기 때문에 저점을 완벽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지금부터 우리가 기다릴 건 상승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지수를 하락시킨 것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 돌발 악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돌발 악재 중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한 악재인 질병과 관련된 악재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락이 그전과 같이 10% 이상 더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적인 눌림 한 3에서 5% 정도의 추가 하락세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시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지수가 갭상승했습니다. 올랐어요. 반등하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지금 현재 수급의 흐름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개인들만이 매수하는 증시였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보여져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합쳐서 대략 1조 원가량의 매수 물량이 오늘 또다시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차트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지수 자체가 1차적으로 하방이 나온 다음에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괜찮아진 듯 했습니다. 실제 2월 중순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굉장히 큰 하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죠. 제가 뭐라고 했죠? 개인 수급을 봐야 된다. 이 개인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설명드렸죠. 실제 거래량 없애버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빨간색이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이고요. 이 파란색이 개인들이 매도를 한 물량입니다. 현재 타이밍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떨어질 때 개인들은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한 만큼 이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했다는 말씀드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국계 수급을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바로 외국인, 이 외국인의 지금 현재 매수 매도 물량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볼게요. 이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수가 얼추 저가에 와서 이제부터 지수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타이밍에 외국인들은 대량 매도세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오늘도 굉장히 큰 물량이 매도가 됐고요. 특히나 기관계와 함께 매도가 되게 되면서 이 자리가 아직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이라든가
혹은 직접 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은 모자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 반등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뭐 마음을 뺏기시죠? 이제부터 반등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께서 혹해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가 이 투자방법 방송에서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때 이 방송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시장의 맥점 자리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계속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시장의 진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분간은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점,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바닥이 언제인지 또 파라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 저희 투자 병법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명언은요. 바로 투자 시기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올라가는 종목만 공략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가 많고요. 저도 실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은요. 초보자들을 위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수 투자자분들은 좀 매매를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하락장, 급등 종목 찍을 수 있죠. 수익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등락,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저점을 잡진 않았다라는 설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질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서 첫 번째 지금 중국은 이미 난리가 났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G1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국력이 강하다고 현재 평가되는 미국이 현재 남은 시점입니다. 미국의 전염자 숫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론 사망자가 나오는 일이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증시는 한 차례 더 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증시에서는요. 정확하게 정확히 매수세가요. 짧아집니다. 나빠진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짧아집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보통 좋은 종목, 좋은 테마 종목권을 매수한 사람들은요. 보통 과거에는 시장이 좋을 때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죠. 지금 시장이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을 길게 보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과거 같으면 홀딩했을 자리인데 최근에는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도 매도하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종목들 보시면 이 종목 상한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풀리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제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 예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이 최근에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급등을 나옵니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급등을 했다가도 급락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제가 실제 이 종목 어디서 찍어드렸죠? 이 자리에서 찍어드렸죠. 이 자리에서 매수 시점 드린 다음부터 다음 날부터 바로 100% 이상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0%가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윗꼬리도 많이 달고 매매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조금 초보 투자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거나 혹은 정말 소액으로만 건드시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정말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혹은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해라라는 조언을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하락할 때
투심이 안 좋아지면서 투자를 보수적으로 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때도 있겠죠.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시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3월이 기회입니다. 3월에 이 타이밍을 잡느냐 잡지 못하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50%든 100%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갈림길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갈림길 파라오가 이 방송에서 맥점 자리를 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수적 투자하시다가 이 투자병법 방송 보시고 맥점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지금 현재 지식을 갖추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은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사는 것이다. 여러 번 파라오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매수 시기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마주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둔화되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매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이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저가에 떨어지면 사세요 라고 해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매수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네페스라는 종목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의 직접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승과 함께 주도주의 성격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네페스라는 종목, 그럼 이런 종목을 어디서 잡는다? 지수가 눌림목이 나올 때 저가에서 잡으라는 말씀 드렸죠.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린 자리는 29,000원짜리였고요. 더 떨어지면 28,000원, 7,000원까지로 괜찮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기에 매수를 드렸던 자리가 바로 29,000원짜리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고가까지 대략 14% 정도의 단기 급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단기 반등만 해도 이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상승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크게 급등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다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저점에 왔다고 했습니까? 안 왔다고 했습니까? 안 왔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단기 반등이 너무나도 빠르게 15%, 14%라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가 줬어요. 가져가야겠습니까? 매도해야겠습니까? 매도를 해야겠죠. 땡큐 하면서 수익을 바로 챙기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바로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언제 시장이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눌릴 때 29,000원 이하 자리에서 다시 매수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익까지 더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두시면서 네페스라는 종목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페스였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처럼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매수 자리는 29,000원 이하선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어제 관심 편입주이기도 했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LG 이노텍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이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은요, 카메라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 전체 핸드폰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력으로 그리고 굉장히 큰 기술력을 신규 핸드폰을 내놓을 때마다 현재 애플하고 삼성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카메라 기술력이기 때문에 LG이노텍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다만 이 종목도 역시나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다가 지수가 하락하면 떨어지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뜬 다음 대략적으로 고가 대비 마이너스 17%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평선 부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기 평선 버텨주는 자리 이 기준이요. 과거에 이 종목이 횡보했었던 자리, 지금 현재 횡보 자리의 고점 자리 현재 해당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 자리를 거치는 이 박스권 흐름을 가져갔던 맥점 자리 현재 해당합니다. 이 맥점을 뚫고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매수 시점을 한번 바라보실 때에는 이 박스권 매물대의 부근에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가격으로는 12,000원 가격 이하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LG이노텍이라는 종목 바로 잡지 마세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이었습니다.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12,000원 이하선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관심 편입주였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뭐 코로나 관련주 급등해서 선취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너무나도 급등락이 심하죠. 우리가 좀 어려운 매매이긴 하지만 시장에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좀 선취매해서 먼저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철저한 손절가를 한번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공략 한번 해볼 만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진원생명과학 같이 오늘자 상한가 기록했거든요.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포착 방법과 함께 종목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9시 30분에 진행하는 방송이니까요.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급등주 포착하는 방법, 배울 수 있는 그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장에서 선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진단을 보다 더 좀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실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디서 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에 따른 포인트,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3월, 4월 여러분들의 계좌의 원금 회복뿐만 아니라 계좌의 인생 역전 기회까지 한번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생 역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거창한 타이틀을 붙일 만큼 시장의 기회가 현재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최근 시장 너무 우려하지만 마시고요. 3월 시장 대비하시면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3월과 4월 매우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밀려서 내려오는 모습을 현재 보여줬죠. 기분 좋게 반등하나 싶었더니 떨어지는 시장에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들 조금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대응, 여러분들께 좀 더 보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해드리고 있는 방송이니까요.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들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글에도 한번 적어드렸지만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왜 완치가 불가능하냐? 무슨 소리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나와요. 항체가 나오긴 합니다. 이 항체,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가 이 항체를 통해서 나아요. 그럼 이 우리 몸에 몇 개월 정도 남아 있냐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항체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까지는 다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은 좀 낮아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똑같은 질병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완치는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면역력을 키운다는 등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예방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력 저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이제 글에 조금 잘못해 드린 게 있는데 감기랑 비슷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독감하고 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는 이 독감과의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독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는 1년 내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요,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이 따뜻해지면 굉장히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 날이 따뜻해지는 시기에 질병이 사라질 것이다. 계절적인 성격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즉,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왜?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예방 백신이 현재 합니다. 독감 같은 게 존재해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없죠. 체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갑자기 고열을 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면역력이 괜찮을 때, 면역 체계가 잘 잡혀 있을 때는 계속 무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증상 환자가 넘쳐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확히 독감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면역력이 괜찮을 때는요, 이 바이러스가요, 몸에서 큰 이상을 보이지 않아요.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어떻게 한다? 이 바이러스가 바로 몸에 침투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고열과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현재 두통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특징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독감은요, 특징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독감은 폐렴, 천식 등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안타깝지만 사망자 같은 경우가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병증과 같이 엮이게 되면서 이 질병이 악화되고 그로 인한 면역 체계가 조금 더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노인분들, 그리고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 환자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특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의 수명이 한 2, 3일 정도 되고요. 장기간의 날짜와 습도 그리고 온도를 맞춰주게 된다고 한다면 최대 5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내 바이러스 그리고 면역력 하락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해되시죠?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전문가님,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핵심이 뭔가요? 제가 핵심 말씀드렸죠.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전문가, 이 치료제가 나와야지만이 이 질병이 끝나나요? 치료제가 안 나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나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치료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치료법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환자가 병원에 옵니다. 병원에 오면은 보통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을 내려줍니다. 해열제를 처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양제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우리 몸에 지금 현재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게 할 수 있을 만한 영양제를 공급해 주게 되고요. 하나 더, 지금 현재
하나 더 항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를 조금 억제시켜줄 수 있는 약물 같은 것을 지금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이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을 하는 것이 현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거기다 하나 더 바이러스가 조금 둔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를 좀 둔해질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넣어주는 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부터 신종플루를 제외하고 사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이 활동을 좀 더 멈추게 하는 지연시키는 치료제들이 조금씩 투여되게 되면서 효과를 보게 되면서 메르스와 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근에는 잠잠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사스하고 메르스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감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다?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행 연도 자체가요. 물론 2002년에서 2003년,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 2012년에서 15년, 대략적으로 짧게 된다라고 한다면 1년, 길게 된다라고 한다면 3년까지 가긴 하지만 계절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라든가 이 바이러스에 지금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조금씩 감소하게 된다. 이 날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활동량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연도가 너무나도 길게 가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 사망자라든가 확진자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좀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치료제가 안 나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만 지금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 국가를 한번 따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무슨 국가를 주목하라고 했습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를 주목하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사망자가 한 6명 정도, 지금 이제 확진자가 아직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한 100명 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마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체계, 의료 시스템 자체가 한국보다 좋지 못해요.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만 아프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바로 병원에 선뜻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있다가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될 시점에 가는 것이 보통 병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자의 숫자가 좀 적어 보일 뿐이지 증가 추세에 현재 나와 있다.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검사에 돌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확진자 숫자가 더욱더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타이밍을 보시면서 마지막 하락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하락을 기다려야 돼요? 증시가 이번 코로나 악재만 끝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세 상승을 보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계속 주식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 그만해야 되지 않냐. 너무 힘들다. 이제 나 주식 못 해먹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번 시장은요. 절대 위기로만 평가로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기회로 잡아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바로 첫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자마자 증시가 급락하자 무엇에 대한 언급을 했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그러자 우리나라 증시가 왜 반등이 나왔습니까? 미국의 증시가 왜 반등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연속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죠. 이 연속된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겠죠. 왜 전문가는 왜 금리 인하가 증시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은행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1억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 있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넣었습니다. 원래는 이자가 적어도 한 3만 원,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은행에 넣었더니 이자가 10,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넣어놓겠습니까? 안 넣어놓겠죠. 이게 제로, 영원에 수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넣어놓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냥 맡겨놓을 뿐이에요. 이 이자도 안 나와. 그럼 뭐하러 여러분은 은행에 넣어놓습니까? 그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물론 계속 두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은행에 묶여있던 돈들이 퍼질 수 있게, 사용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시행될 경우에는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투자 지금 대상인 부동산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리 인하가 증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키워준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속된 인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미중무역 협상 말씀드렸죠. 미중무역 협상, 그 전까지는 뭐 했죠? 미중무역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협상으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 미중무역 전쟁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합니다. 적자. 미국 국가 부채가 이 적자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누구의 돈을 뺏어왔습니까? 중국의 돈을 뺏어왔죠. 관세를 때리거나 관세를 먹이거나 이런저런 트집을 잡게 되면서 지금 이 중국에게 돈을 계속해서 받아오는 정책, 경제적으로 이 미국이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펼쳐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이 호주머니에서, 이 중국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다가 가져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너 쭈쭈바 사 먹게 1,000원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1,000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어떻게 뺐습니까? 돈이 없는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중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이 잘 살아야, 중국이 적어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미국도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 더,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이유, 미국의 대선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현재 집권하게 되면서 이득이 온다, 이 미국의 성장이 온다,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즉, 자신의 장점을 어필했다는 거겠죠. 첫 번째는 이 미국의 경제를 살려놨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인물은 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죠.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경제를 살려놨다라는 어필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경제가 잘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의 상승 가능성,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경제시장과 이 주식시장은 미국은 현재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부터 증시 어떻게 됐나요?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 이 남미 지수와 함께 그리고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치면서 올랐죠. 그죠? 실제 그걸 보여줬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물론 단점도 존재하겠지만 장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어필이었던 주식시장, 경제시장, 지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해서 무너지고 있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뭘 해야겠습니까? 증시 다시 살려놓을 만한 정책들, 내용들 꺼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020년도 11월에 자신이 해놓은 이 성과를 어필하게 되면서 무엇을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대통령 자리를 연임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살려놔야겠죠. 그래야지 자신한테 유리하고 자신한테 표심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특별 연설을 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특별 연설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증시의 하락을 최대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증시가 마냥 떨어지는 증시보다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는 증시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점, 적어도 언제까지? 이번 연도 11월까지는 강한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떨어지는 증시에서 좋은 종목만 잘 골라 담으셔도 수익이 날 만한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증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악재가 현재 없어진 상황이죠. 탄핵이라는 악재까지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탄력은 다시 한번 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이유와 함께 삼성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호황, 이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에 따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수는 대세 상승을 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 경제의 활성화의 핵심인 기술력이 증명을 받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5G 러브콜 받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중이기 때문에 5G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중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5G를 갖다 쓰기에는 미중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5G를 갖다 쓰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산업에 다시 한번 탄력이 붙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의 성장 그리고 이런 세 가지의 대표적인 요인을 통해서 지수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만큼 기회의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회의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2020년 지수 상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단기 하락이 나오는 현재 시장. 이 만약에 나온다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감염자 여부에 따라서 반등 시기를 결정해야 돼.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종목은 무엇이고 우리는 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가 주식보다는 뭘 먼저 보라고 했죠? 시장을 보라고 했죠. 매수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 외국인 수급입니다. 제가 시장이 떨어질 동안 누가 매수했다고 했죠? 누가? 우리 개인들이 매수했어요. 개인들이 매수하면 시장이 저점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질 않아요. 적어도 단기 반등은 나올지언정 결국 추세 하락이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이 아닌 누가 매수해야 됩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미국에 있는 미스터 존슨 씨가 갑자기 한국 주식이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요, 펀드 자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펀드 자금,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펀드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은행에 가거나 뭐 어디 가거나 펀드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 있을 겁니다. 자금 규모 자체는 최소 몇 백억, 몇 십억, 지금 크게는 조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만큼 움직임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즉 한국 증시를 움직일 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특히나 해칭 펀드 자금들이 대한민국의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죠? 펀드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다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10거래일 동안 누가 매수했는지 아세요? 개인들만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은 싸그리 팔았습니다. 이해되시죠? 펀드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살 타이밍이 아니다. 아니다. 무엇이 들어오는 거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지수를 움직이는, 지수를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외국인 해칭 펀드 자금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잡아야 될 시점은요, 주가가 급락할 대로 급락하고 나서 이번에 미국이 감염자가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 급락하느냐 횡보하느냐가 결정될 거예요. 이 횡보하는 자리, 이 저점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잡아야 될 자리는 슬슬 하락이 멈추고 상승하는 시기. 얼굴을 딱 들어주는 시기. 이 타이밍한 매수에도 충분합니다. 왜? 코스피는 이미 2000선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그죠? 2000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확인한 다음 매수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만한 가능성, 종목들,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으니까요. 위에 올라갈 때 많아요. 절대 여러분들께서 섣불리 매매하시기보다는 단기 반등에 반응하시면서 추매를 하시기보다는 저와 함께 좀 더 기다려보시면서 맥점 자리를 노려보시는 것이 방법이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올라가더라고요. 오늘도 이거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날뛰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이슈 뭐가 있다고 했어요? 4월 말 아마케 있다고 했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다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정확히 항암 관련 종목들만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과거 2019년도에 아마케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온 모습이에요. 이런 종목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수 상승에 대한 탄력까지 받는다라고 한다면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수 상승만 보장이 된다면 재료가 나올 때 500%, 1000%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시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지수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 뭘 잡아야겠습니까? 잡아야겠죠. 제약바이오. 아시겠죠? 물론 종목을 잘 고르셔야겠죠. 그리고 지수 상승의 단골, 이거 단골이죠. 거의 우리나라 밥상에 거의 김치 같은 존재예요, 그죠? 그죠? 국 끓여 먹기도 하고 김치찌개도 해 먹고, 그죠? 이거 빼면 섭하죠, 그죠? 거의 필수예요, 필수. 반도체. 실제 제가 네페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드렸죠. 이 종목은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꼭 보시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 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흐름이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총선 관련 테마입니다. 최근에는요, 누가 굉장히 유리했느냐? 진보 진영이 너무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 안철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렸죠. 악성론의 반박, 지금 녹초가 되도록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죠. 지금 현재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었던 이 신천지의 총회장을 지금 현재 강제 조사시키겠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면서 민심을 현재 얻어오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진 게 아니라 민심을 얻어오느냐 마느냐를 여러분들께 따져보시면서 주식을 투자하셔야겠죠. 지금 이 두 명의 인물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도 집중해 보신다고 한다면 지수 반등 시기 때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들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종목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9시 30분 방송에서 단기적인 공략 방법과 함께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함께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9시 30분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뒤에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향후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지 또 매수 타점을 잡는 법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 익숙하네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종목을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종목들을 위주로 이 TV 방송에서는 좀 짚어드리고 있어요. 종목 이름은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이 카메라 렌즈와 관련된 기술력과 이것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핸드폰 시장 다시 한번 악재를 현재 이겨낼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하에 지수 종목 저점에서 한번 찍어낼 만하다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과거 1년 동안 차트를 기술적 자리 돌파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종목은요, 지수의 좀 상승과 현재 함께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네페스라는 종목과 함께 핸드폰 부품주인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저점 자리, 맥점 자리 딱 보이시겠죠? 이 매물대 저점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파란선 매물대 자리에 바로 아래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 12,000원 이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12만 원 이하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 좋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12만 원 이하에서 조금 더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세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15만 원 자리.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딱 10만 원 자리만 잡아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어제 가격 전략하고 동일합니다. 충분히 수익을 좋게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수익을 드렸던 네페스 좀 후속 종목으로 우량한 실적과 함께 앞으로 지수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이 LG 이노텍이라는 종목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LG 이노텍이었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해야 할 종목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요, 코로나 관련 수혜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첫 번째 그걸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수가 하락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서 어떤 걸 더 공개해드릴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다가 이 종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이 3월달, 4월달을 거쳐서 큰 내 계좌의 원금 회복까지 가져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9시 30분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종목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외출하실 때 기상정보 잘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